한 6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한 어려운 석박사들의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리딩 실력은 이렇게 아주 탁월한데 스피킹은 봤더니 121위, 100위권 정도. 말하기는 참 힘든 그런 환경을 또 그런 뇌의 구조와 입의 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겠죠. 자, 영어 학습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1세대 그래마 베이스. 그래마를 우리 공부했죠. 어떠세요? 너무 반갑죠. 네, 종합영어하고 기본 맨투맨 그리고 맨날 쓰기만 했죠. 선생님이 막 깜지 10쌍씩 만들어 오라 그러고 외워오라 그러고 오로지 말하기보단 쓰기 위주의 학습을 했죠. 두 번째는 청크라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의미 단위로 바꿔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갔다 그러면 I went 인천공항에 to 인천 에어포트 마중하러 투시 이렇게 해서 의미 단위로 구분해서 수업하는 것들이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게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배웠더니 외국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더라. 외국인이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모국어처럼 배우기, 마더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데 가장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라는 모국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 환경이 아니고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부터 차례대로 자연스럽게 실제로 엄마라고 얘기하려면 몇 번을 들어야 엄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5,000번인가 10,000번인가 네, 맞아요. 네, 3,000시간 그리고 10,000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못한다고 구박하고 실제로 하지만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어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을 해야 되지만 말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죠. 들어야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써야 되는데 쓰기를 필요한 부분은 리딩 학습을 통해서 쓰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창하죠. 세상을 보는 안목,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하는 능력,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그래서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되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가지려면 수학, 과학에 또 능통해야 되죠. 이런 인재를 원한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 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되는 과정 속의 변화가 스마트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실제로 초등 3, 4학년 중1들이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 몇 학교들이 이렇게 패드 보이시죠? 패드로 수업을 하고 시각 자료를 이용하고 읽기 자료를 제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쓰기보다는. 그리고 정책에 변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유학기제가 아닌 자유인재 학년제가 되었죠. 중1들이 시험이 없죠. 시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자유롭죠. 자유로운 영혼들이 돼서 이 친구들이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학교에서도 이제 이거를 조금 끌어주고 있는데 수업이 수학과 역사를 같이 묶거나 미술과 한자를 엮거나 융합 수업을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업을 탐구하자라는 의미긴 한데 취지와 의미는 좋은데 중1 때 아이들이 너무 많이 방황을 해요. 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있으면 아이들은 마음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시험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이 너무 풀어져서 아이들이 공부를 확 놓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아까 한문, 미술 등 이렇게 융합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가요. 잘 모르시면 1학년 때는 진로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2, 3학년 언니 오빠들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놀러 가죠. 진로 체험하러. 저기 자코리아에 저기 분당에 있는 거 거기도 가고요. 여러 가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넣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교육 정책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 능력을 강화하자는 거야. 결국 우리가 문법으로 했더니만 나가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실용 능력을 키우자라고 해서 문제가 서술형. 제가 있는 학원에 학교가 이번에 논술형,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해줘요. 오늘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래갖고 너무 슬퍼가지고 막 학교에서 울어서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 영어로 다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너는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니? 위로하는 문장을 네가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단어 30개 이하로 써봐 라는 논술형 문장이 나왔어요. 연습도 안 했는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생각하기도 바쁜데 단어도 찾아야죠. 문법도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충고하는 문장까지 만들어야죠. 이렇게 힘든데 점점 문장 형태가, 문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아이들한테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쓰기에 훈련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학년이 그런 문제가 나와요? 중 2, 3학년 친구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학원의 아이들 중에 중3이 논술형 문제를 처음으로 냈어요. 계속 서술형 평가만 내다가 논술형 평가가 처음 나왔는데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유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듣기 말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아웃풋을 연습을 해오고 중학교 되면 이제 입을 닫죠. 입을 뚝 닫고 단어 100개씩 외워. 그 다음에 문장 외워. 문장 써. 요즘하고 똑같이. 말은 교육 정책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 실상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외우고 써야 되는 환경이 좀 아이러니한 환경이 좀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지문 내용 읽고 이해, 요지 파악하기, 조건에 맞게 영어 다 쓰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말하기 수행평가가 2번씩 있어요. 학기에 2번씩 있는데 선생님이 주제를 주죠. 외국인이 왔을 때 네가 어디를 소개할지 소개하는 문장을 써라. 그런데 이런 걸 넣어라. 조건을 달아서 스피킹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연습을 해오게 하고 그걸 원어민 선생님하고 실제로 대화하는 그런 시험들을 치르고 있죠. 잘 안 보이시는데 이런 말하기 수행도 암기 부분이 조금 추가되어 있어요. 읽고 선생님이랑 대화할 수 있도록. 자, 굉장히 길죠. 이게 과연 수능의 문제일까? 수능 문제가 아니라 고2 학생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길게 나오고 중간에 딱 들어갈 알맞은 날. 그러려면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용을 다 알아야지. 그렇죠. 중간에 들어갈 말, 국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죠. 독해, 그 다음에 한글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대략 모르는 단어도 너무 많은데 저기 들어갈 내용까지 그리고 또 나와 있죠. 포이그지 않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이들의 글의 흐름까지 파악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에볼루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진화가 두 종류의 비슷한 식물이 같이 서로 공생하면서 다르게 진화하는 걸 공진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진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코에볼루션 자체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공진화. 자, 빈칸 내용을 추론하기. 이 공진화에 대한 내용을 인간관계하고 묶어서 얘기를 했죠. 이건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철학적 사고도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글맞추기 퍼즐. 이거는 정말 영어 교사인 저도 가르치기가, 강사인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어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선생님 왜요? 이거 다음에 왜 이게 나가죠? 왜요? 해석은 다 했는데도 흐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중등평가가요. 지필고사가 이제 조금 줄었죠. 지필평가가 60%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행평가가 40%가 들어가는데 어법, 독해, 문장들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선생님들이 어법 문제 많이 내세요. 왜 그럴까요? 낼 게 없잖아요. 맞아요. 낼 게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배우고 잘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내기 위해서 결국 할 거는 문법과 어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수행평가
듣기 말하기. 또 여자아이들은 잘 챙겨서 수행평가를 잘 해오고 있죠. 논술 이렇게 수행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들을 이렇게 말하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 듣기,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그래서 40% 중에서 논술 쓰기, 듣기, 말하기, 독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세세하게 면밀히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거 같은 문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문법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문법 문제가 들어간 서술형 평가. 그다음에 대화를 완성하기. 딱 근데 줬어요. usually, 그다음에 school 명사와 부사를 줘서 문장 만들기. 그다음에 문장을 써보기. 이렇게 점점 블랭크들이 커지고 있죠.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해내고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행평가에는요, 평가 내용, 제시된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보자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네가 써.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100단어, 130단어를 이용해서 네가 써봐라. 내용, 기승전결 맞춰야 되죠. 단어 찾아야 되죠. 문법 틀리지 말아야 되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 결국 영어의 핵심 키워드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자. 지금 굉장히 과도기거든요. 과도기지만 분명 10년 안에 15년 안에는 지금보다 좀 더 아이들이 말하기 훈련을 열심히 해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의 변화. 무조건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죠. 수업 중에 잘하는 거 안 하는 거. 친구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수업 중에 바쁘대요. 아, 누구 잘하는구나.